반갑습니다. 이승만 대표님이 스피치가 날이 갈수록 아주 성장하고 있네요. 저는 이제 더 드릴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 제가 카피하고 내려가. 네, 사회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적어도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전환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linguistic turn, 언어적 전환이 있었고 cultural turn, 문화적 전환이 있었다. 그분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또 얘기하시는 걸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면 technological turn, 기술적 전환, 또 informational turn, 정보적 전환, robotic turn 이런 것들을 한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자꾸 띄우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3년 우리는 아까 이승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그냥 그런 현장에 던져졌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는데,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라는 하찮은 존재 앞에서 정말 무참히 죽어나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술적 전환, 정보적 전환 이런 얘기할 겨를이 있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사회 생물학자인데요, 제가 그래서 질러대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전환은 생태적 전환일 수밖에 없다. 저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제대로 정립할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거의 모든 전염병 전문가들은 똑같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팬데믹은 우리 생애에 여러 차례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 그게 과연 만물의 영장으로 자랑스러운 현실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한 25년 전쯤에 우리 인류의 학명을 바꿔보자 하는 제안을 제가 학계에 한번 겁없이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사피엔스라는 말이 영어로 wise라는 뜻이거든요. 현명한 인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가 호모 하빌리스가 있었고요, 또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고, 손재주가 좋다, 제대로 일어섰다, 그래서 그런 종들이 있다가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을 했는데 한 30만 년 전에 하다가 우리를 가리켜서 현명하다고 이런 자화자찬을 이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현명하십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있긴 하죠. 동물들의 뇌를 쫙 비교해 보면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가장 발달한 건 너무나 명확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를 어쩌면 이렇게 쓰고 있을까? 자기가 자기의 생활 환경을 망가뜨리면서 그 속에서 콜록거리고 그 속에서 넘어지고 이러고 살고 있는 이 동물을 절더러 현명한 동물이라고 그걸 인정하라고 하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인간은 제가 보기에는 무지무지 좋은 머리를 가지고 헛똑똑한 지극히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생각이 전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호모 사피엔스를 포기하고 호모 심비우스라고 우리 이름을 바꿔보자 그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심비우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가끔 쓰시는 심비오시스라는
공생이라는 그 말의 그리스 형용사인데요. 심비우스. 그래서 공생하는 인간이다. 홀로 잘났다고 뻐개고 사는 인간이 아니라 이 지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생명과 어울리면서 사는, 공생하면서 사는 그런 인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전혀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게 코로나가 터지니까 갑자기 재조명을 받아서요. 요즘 저 호모 심비우스 얘기하러 다니느라고 좀 바빠졌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래도 운이 좋았거든요. 뭐 WHO 저 웹사이트에 제가 한 며칠 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공식 집계만 보더라도 감염자가 거의 7억 명 수준이고요. 사망자가 700만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무슨 운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예전에 우리가 전염병을 앓을 때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10년 내지는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우리가 11개월 만에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기가 막히게 좋은 백신들을 만들어서 전부 우리 백신 맞고 그래도 이나마 빨리 3년이면 굉장히 빨리 빠져나온 거거든요.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운은 아니었고요. 자연과학의 덕택이었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의 덕택. 이번에 우리가 맞은 백신들 중에는 메신저 RNA, 유전 정보를 실어 나르는 화학물질을 우리가 메신저 RNA라고 하는데요. 그 핵산의 메커니즘을 연구해서 그걸 역이용해서 예전에는 배양을 하면서 여러 해가 걸려야 겨우 백신을 만들 수 있던 거를 몇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 겁니다. 생명과학의 기술 덕택에 우리 인류가 뭐 살아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굉장히 고맙긴 한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답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요? 다음번에 또 팬데믹이 벌어지면 우리 그때부터 이제 또 백신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샐 거잖아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이번보다 빨리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년 걸린다고 보면 또 1년 동안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음식점 못 가고 경제 파탄 나고 한 세계적으로 한 300만 명 정도는 죽겠죠.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앞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백신을 2개를 만들었다고 2020년 여름에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Behavior Vaccine, 행동 백신과 Eco Vaccine, 생태 백신. 행동 백신은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거리 두기 잘하고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백신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은 행동 백신을 거의 100% 완벽하게 접종해 주는 바람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 생각에 더 원천적으로 탁월한 백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에코 백신입니다. 에코 백신은 저 자연계로부터 우리 인간계로 나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건너오지 못하게 거기다 백신을 치자는 겁니다. 우리 팔뚝에 백신을 맞자는 게 아니고요. 저 자연계에다가 백신을 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팬데믹 같은 일은 원천적으로 안 벌어집니다. 쟤네들이 못 건너오는데 무슨 재주로 그런 질병이 발생하겠습니까? 이걸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백신은 제가 인류 최초로 개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자고 저는 제안한 거고요. 여러분은 그동안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보내주신 제인 고달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저 다큐멘터리 만드는 데이비드 애텐버러 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참 오랫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 들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호되게 당하신 거 아니에요? 자연 보호라는 말을 생태 백신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꾸는 순간, 제가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보호는 허투루 들어서 흘려보냈는지 모르지만 생태 백신이라고 제가 부르는 순간, 백신은 이번에 여러분 다 겪으면서 배웠잖아요. 사회 구성원의 적어도 70 내지 80%가 함께 접종해야 집단 면역을 이끌어낼 수 있다.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 80억 인구의 70 내지 80%가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동참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냥 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제에 들어가 있는 sustainability라는 표현 참 좋은 말이거든요. 지속 가능성.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주최 측하고 상의도 안 한 상황에서 이렇게 찬물 끼얹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말짱 헛일이었습니다. 네.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sustainability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연으로부터 누리는 이 혜택을 우리 미래 세대도 누려야 한다. 그래야 이게 공정한 거다. 그러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연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건네줘야 되겠다. 참 좋은 개념이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연은 끊임없이 훼손됐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걸 못할까?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좀 제 동년배들보다는 좀 늦게 제가 6개월 전에 손녀를 맞이했습니다. 네, 요즘 뭐 손녀 사진 보느라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일과의 절반이 그냥 그 동영상 보고 그러고 있는데 그 미래 세대가 제 손녀딸이면 네, 저 필사적으로 하죠. 저는 지질이 궁상으로 살더라도 저는 힘들게 살더라도 제 손녀딸만큼은 정말 좋은 아름다운 편안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겠노라. 제가 뭘 못합니까? 그냥 뭐 모든 걸 희생할 용의가 있죠. 근데 그 미래 세대라는 그 후손이라는 그 고사리 손이 솔직히 우리 누구 손인지 모르잖아요. 100년 후에 올지 200년 후에 올지 300년 후에 올지 나는 얼굴도 못 볼 그놈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삶을 희생한다? 이게 처음부터 될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모여서 서스테이너블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서 제 짧은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2002년에 한국 생태학회가 세계 생태학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코엑스에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요.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생태학계의 올림픽 같은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제가 회장도 한번 했습니다만 한국 생태학회는 지금도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학회입니다. 가난하고 그런 학회인데 20년 전에 2002년에 그걸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제 선배님들이 중국이 한 1년 반 만지작거리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집어 던진 걸 그걸 덥석 물어오셨어요. 그러더니 한 7분이, 제가 그때는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왜 unannounced 얘기도 없이 벌컥 문 열고 선배 교수님들이 7분이 제 연구실 안으로 쳐들어오셨어요. 아유, 웬일이세요? 앉으세요. 그 최 교수, 우리가 세계 생태학 대회를 유치했어. 유치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주워 오셨는데 자네가 좀 맡아서 해줘야 되겠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온팡 뒤집어 썼는데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기조 강연자들을 모시는 거였어요. 대개 이제 그런 일주일 정도의 학회를 하면 매일 한 분씩 정도 기조 강연자를 우리가 이렇게 모시잖아요. 기조 강연이라는 표현의 영어 표현이 2개가 있잖아요. Plenary Speaker라는 표현도 있고 Keynote Speaker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뭐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건데요. 그냥 관행적으로 우리는 Plenary Speaker 중에 제일 좀 대단한 분을 Keynote Speaker다 이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곤 합니다. 대개 아직도 우리는 학문의 그 영역에서는 외국에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대개 그런 국제학회를 하면 외국분을 모셔서 그분을 제일 중요한 키노트 스피커로 이렇게 추대를 하고 우리 열심히 앉아서 듣고 배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태생적으로 좀 반골이라서요, 좀 이상한 짓을 그때 했습니다. 해외에서 모셔온 분들을 매일매일 한 분씩 플래너리 스피커로 두고 수요일 날 제일 중요한 날 박경리 선생님을 키노트 스피커로 제가 모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박경리 선생님은 저쪽에서 말씀하시고 저는 저쪽에서 순차 통역을 했는데 2번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그냥 이거 뭐 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번이 박경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이자만 갖고 살라 이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딱 통역하는 순간 이 세계 생태학자들이 그냥 의자를 박차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는 저희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개념을 확립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생태학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런 것들이 꾸물꾸물 대던 시절인데 한국에 소설 쓰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한마디로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핵심을 그냥 딱 집어내니까 그냥 뭐 박수가 그냥 막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날부터 저 코엑스 복도를 전 목도로 못 걸어 다녔어요. 저한테 도대체 어떻게 저런 분이 뭐 이래서 네, 노벨 문학상 후보이십니다. 뭐 이러고 저 이제 악수하고 다녔는데 박경희 선생님은 참 대단한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분이, 그런 깊이 있는 해안을 가지신 분이 우리랑 함께 살았었다 하는 게 저로서는 너무 뿌듯하고요. 말년에 저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는데 또 오늘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보고 싶네요. 저는 박경희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 이수만 대표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얘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박경희 선생님은 원금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 원금을 늘리는 작업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현실성 있고 가장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인그다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더니 내가 얘기할래. 그래서 이렇게 또 보내오셨고요. 저도 제가 힘이 닿는 한 이 사업만큼은 열심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K-pop 팬들이 다 함께하면 이거보다 막강한 그런 사회운동은 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